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가공 중 자연스레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소방방재청이 10월 한 달간 전국 347개 대학교의 실험실 및 연구실에 대해 화재 및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대학 실험실 사고 관련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2017년까지 노후한 25개의 산업단지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산단 내 융복합 집적지를 조성하고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을 맞아 지리산, 덕유산, 월악산 등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은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가공 중 자연스레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단계에서 의도치 않게 유해물질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조리 가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해 종합적 체계적인 유해물질 저감화 연구개발, 중소업체 유해물질 저감화 지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제조, 가공, 조리 중에 발생하는 유해물질 23종을 저감화 대상물질로 선정해 국민의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총 시기조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앞으로 평가를 토대로 위해성이 높은 저감화 중점 대상물질을 도출해내고 저감화 기술 기반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의도적으로 생성된 유해물질의 사전 차단으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유해물질 저감화 장비 및 시설 설계 모델 개발로 중소 영세업체의 경영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이 10월 한 달간 전국 347개 대학의 실험실 및 연구실에 대해 화재 및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대학 실험실 사고 관련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실험실 화재 발생은 총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실험실, 연구실이 대학교 내에 산재돼 있어 정확한 위치나 화학물질의 종류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이에 따라 화재 예방이나 진압이 힘들어 이를 개선할 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책은 전국 소방관서의 관할 지역의 대학교 실험실 및 연구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학 실험실 위치 및 주요 화학물질 등의 자료를 토대로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방재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안전대책을 통해 대학 연구실 및 연구기관 화재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소방관서에서는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활용, 진압작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소방관서와 대학교 간의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합니다. 또 필요시에는 대학 자체 안전관리 협의회 구축 등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2017년까지 노후한 산업단지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산단 내 융복합 집적지를 조성하고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착공 기준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은 전체의 10%에 불과하지만 생산 및 입주 기업 수는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산단 기업들이 노후 산단에 몰려 있다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산업부는 대학생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 산단의 부정적 이미지, 편의시설 부족,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산단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노후 산단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2014년 6개 단지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최대 25개 단지를 리모델링할 방침입니다. 산단 내에 들어서는 공공시설과 개별 기업 시설의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유지보수 활동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또 단지별로 핵심 거점의 융복합 집적지를 조성하고 생산시설, 연구기관, 보육, 문화,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지리산, 덕유산, 월악산 등 임산물이 많이 나는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10명에서 15명의 단속팀을 투입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공원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는 358건 적발됐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적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탐방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뤄지고 있어 자연훼손은 물론 안전사고의 발생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국민들과 함께하는 해양안전 캠페인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해양안전 문화 운동 추진을 위한 해양안전의식 제고에 나섰습니다. 해수부는 제1회 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과 제4회 해양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수부와 해양안전실천본부가 공동 주최하며 특히 민관 합동기관인 해양안전실천본부가 본격적인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해양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선원, 안전관리 대행업체, 선박관리업체 등 해양수산 관련 업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참가 대상을 중고등학생 및 성인으로 확대하고 분야도 표어, UCC, 웹툰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 소속 조종사 훈련을 위해 지난해 설립한 인천항공훈련센터의 모의비행 훈련장치 추가 유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국내 모의비행 훈련시설이 없어 조종사 정기 의무 훈련 등을 위해 해외 훈련기관을 이용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훈련장치 추가 도입은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록히드 마틴사의 협력으로 지난해 12월 제1호 훈련장치인 B737 투자유치 성공 이후 약 1년여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비행 훈련장치 추가 도입으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운항안전 도모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교육 훈련 전문가 및 조종사 교관 요원 등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이 외국항 거래법규 미숙지로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번히 발생하는 위반 유형을 외국한 은행에 통보하고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회사에 보유 중인 예금, 증권, 보험 등 금융자산을 자기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법규 위반이 자주 발생합니다. 재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 출처 확인서 등 취득경위 입증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회사에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인출해 국내에 있는 친인척 등에게 금전 대차 명목으로 송금할 때도 거주자는 외국인 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내 금융회사에 보유하던 금융자산을 인출해 국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매입할 때도 외국한 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외국한 은행이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초중고생의 7.2%가 정서 행동발달상에 문제가 있어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2.2%는 자살을 생각하는 등 위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초중고생 211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온라인 및 서면 검사를 한 결과 7.2%가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으로 분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등 위험 수준이 높아 전문기관에 우선 의뢰할 필요가 있는 우선관리군은 2.2%였습니다. 관심군은 초등학생이 3.4%, 중학생이 11%, 고교생이 9%로 중학생이 정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관리군도 초등학생은 0.7%, 중학생은 3.5%,
고교생은 3%로 중학생 비율이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검사 결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학교 내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추가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지역 내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서울병원의 직원 및 간호실습생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편견 해소를 위한 SNS 활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바르게 바라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병원 내 관계자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SNS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90여 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SNS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SN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됐습니다. 국립서울병원 관계자는 정신질환은 현대인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임에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제때 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SNS 채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메시지 생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편견 해소를 위한 SNS 활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과 후기는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바르게 바라보기 캠페인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철을 맞아 학교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학교의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5,300곳을 합동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6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으며 식약처는 적발된 곳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판매 목적으로 보관, 시설물 무단 멸실 등입니다. 또한 식재료 공급업체 및 학교 집단급식소의 식재료와 사용 중인 지하수 총 435건을 수거해 이를 검사한 결과 수질 기준을 위반한 지하수 4건과 부적합 식재료 1건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 업소에 대한 철저한 이력 관리와 집중 점검, 재발 방지 교육 및 위생안전 설계 등을 실시해 학교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소속 기관인 중앙119 구조단의 명칭을 중앙119 구조본부로 변경하고 소속 기관으로 화학사고에 전담 대응하는 특수사고 대응단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재청은 지난해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유사한 화학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화학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119 구조단의 명칭을 중앙119 구조본부로 변경하고 이를 보좌하는 특수사고 대응단을 신설했습니다. 2차 소속기관으로 울산, 시흥, 서산 등 6개 지역에 119 화학구조센터를 설치합니다. 이곳에 근무할 정예인력 60명을 선발해 4주간 자체 직무교육 후 11월 초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119 구조본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사전 예방점검과 재난 상황 발생 대비 신속한 재난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등 향상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방방재청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 훈련인 중앙119 구조단 운영 규정을 비롯한 15개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유엔 국제탐색 구조자문단을 포함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에도 명칭 변경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승강기와 관련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9월 15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신축 건물부터 승강기 문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승강기의 안전소울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장치는 마모, 부식, 화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승강장 문이 제 위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솔은 디딤면과 측면벽에 신발, 치마 등이 끼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안행부에 따르면 승강기 안전검사 항목 또한 승강기 닫힘 고장 대비 안전장치, 제동기 작동 상태 감지 장치,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속도 감지 안전장치 등이 추가돼
기존 220개에서 577개로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등 모두 48만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보유 대수 기준 세계 8위 규모입니다. 또한 매년 신규로 2만 5천여 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대 분야의 17개 과제로 이뤄진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선수급 후안전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안전관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원전시설의 경우 장기가동 원전 설비의 점검 강화와 선제적 설비 교체를 추진하고 원전업계의 유착관계 근절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산업부는 단기적 사고 대응 위주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제도도 확충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서비스 등 수출 지원은 물론 부처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밖에 이사시 도시가스 배관 마금 장치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및 재건축 주택 내에 도시가스 상자콕 설치를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등 에너지 공기업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약사회는 일반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약사회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건강서울 2013 약사와 함께 행사에서 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약사회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처방전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약과 복약 지도를 듣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등을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서울시 약사회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처방전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약과 복약 지도를 듣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등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서울시 약사회 관계자는 특허가 만료됐거나 특허 보호를 받지 않는 제네릭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 일반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효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트륨 과잉 섭취에 따른 문제점을 알리고 건강 증진과 약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안내했으며 행사에서 비타민 복용법 등에 대한 상담과 환자 중심의 약물 관리 서비스도 선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이 전면 무료화돼 1회 접종 시마다 5,000원씩 부담하던 본인 부담금이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1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정기예방접종이 전면 무료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만 12세 어린이 약 600만 명이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비형간염, 홍역, 수두 등 11가지 백신에 대한 무료 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은 2009년 정부가 민간병의원 예방접종 백신비를 지원하면서 처음으로 시작돼 본인 부담금이 22,000원에서 15,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012년에는 시행비를 추가 지원해 본인 부담금을 5,000원으로 대폭 낮췄고 2013년에는 지원 백신을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 특성과 국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2015년 이후부터는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항목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앤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앤포커스 이은지입니다. 천식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일반인들은 감기로 오해하고 감기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천식 환자가 감기에 잘 걸리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세이프앤포커스에서는 천식의 증상과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천식이란 폐 속에 있는 기관지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기관지 알레르기 염증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공기가 흐르는 길인 기관지의 염증으로 기관지 점막이 부어오르고 기관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기관지가 막혀서 숨이 차게 됩니다. 천식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알레르기 체질과 주위의 천식 유발 인자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면역 체계에 혼란이 생기면서 천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전적 요인 못지않게 성장하면서 접하게 되는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므로 알레르기 병력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에게 천식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 관리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기관지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천명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작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천식 환자는 전형적인 천식의 증상 외에 비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호흡곤란이나 쌕쌕거리는 숨소리 등의 증상은 없고 단지 마른 기침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슴이 답답하거나 흉부 압박감을 호소하는 경우, 또는 목구멍에 가래가 걸려있는 것 같은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린 후에 호흡곤란이 악화되거나 달리기 같은 운동 후에 호흡곤란, 거친 숨소리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심한 천식 발작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식 약물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환경관리를 잘한다면 정상 건강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메밀, 계란, 복숭아, 밀가루, 땅콩 등이 일부 천식 환자에서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을 먹고 나서 증세의 악화를 경험한 경우가 아니면 음식을 가려 먹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천식 환자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면 숨이 차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같이 온도와 습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환절기에는 천식 환자에게 긴장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습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기관지가 건조해지면서 천식이 재발하거나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천식 환자분들은 항상 습도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세이프앤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불이란 산림 또는 산림에 연접한 지역의 나무, 풀, 낙엽 등이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의하여 타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소중한 자연을 잃는 것은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반드시 입산 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불 위험이 큰 통제 지역에서는 절대 산행을 하지 않습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 담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반드시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하며 주변에 산불 위험 요소가 없는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역시 음식은 산에서 먹는 그렇지. 성묘, 무속 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갖춘 뒤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합니다.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항상 산불 조심을 당부해야 합니다. 입산 통제 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절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산에서 산불을 발견했을 때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초기에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고 있던 외투를 사용하여 산불을 두드리거나 덮어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습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하므로 바람 방향을 고려하여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불길에 휩싸였을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불기운이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산불로부터 대피할 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곳, 도로, 바위 뒤 등 안전한 곳을 대피 장소로 선택합니다. 또한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 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됐을 때는 먼저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의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해야 하는데요. 이때 대피 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등 공터를 이용합니다. 혹시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웃 옆집을 확인하고 산불로 인한 위험 상황을 알려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 가축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산불에 놀란 가축들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축사를 정리정돈해 환경 변화를 최소화합니다. 가축에게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에게는 부드러운 풀, 사료를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에 매우 놀라 평소와 달리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는 가축은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돌봐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강심제, 비타민제, 수액, 광범위 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합니다. 특히 어린 가축이나 임신한 가축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데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 합니다. 산불로 인해 가축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크게 다친 가축은 즉시 치료하고 가변 화상이나 상처를 입은 가축은 소독 후 상처 부위가 덧나지 않게 연고 등을 잘 발라줍니다.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축사 주변을 잘 단속하며 축사의 청결을 유지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질한 사료는 절대 가축에게 먹여서는 안 되며 즉각 폐기 처리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야산에는 목초를 파종해 토양 유실을 막고 목초는 사료 자원으로 이용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큰 인명, 재산 피해를 낳는 산불. 산불 예방을 위한 작은 관심과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 맛있어서 재밌어서 에그 에그펀 플러스 달라붙고 터지고 힘들고 바쁜 아침 요리 이제 쉽게 하세요. 재료만 넣어주면 알아서 익혀주고 저절로 쑥 정말 편리한 신개념 조리기 화제 에그펀 플러스가 화려하게 업그레이드 5가지 컬러로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화제 에그펀 플러스. 정말 쉽고 편리해요. 예열된 상태에서 계란을 넣기만 하세요. 1개, 2개 넣어만 주면 끝! 자동으로 알아서 조리되고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지켜 서 있지 않아도 돼요. 와우! 벌써 올라오는 것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한 쿠커예요. 따끈따끈 둥근 롤 형태라 먹기도 아주 편해요.
저절로 쑥쑥쑥.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영양 만점 계란 요리는 물론 소시지, 어묵, 즉석 핫바에 피자와 핫케이크까지 재료만 넣어주세요. 완성되면 저절로 쑥. 지켜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 설계된 원통형 조리구에 재료만 넣어주면 알아서 익혀주고 완성되면 저절로 올라오는 마술 같은 초간편 자동 조리기. 냉장고 남은 재료에 계란과 밥을 섞어 넣으면 따끈따끈 라이스바로 한 끼 식사가 뚝딱. 김치 다지고 계란 풀어 밥과 함께 넣어만 주면 칼칼한 김치 라이스바로 든든하고 출출할 때 가래떡 구이도 간단히. 간편한 식사 준비도 아이들 영양 간식도 너무너무 편하게. 사이즈가 작아 식탁에 두고 쓰기 편하고 코드가 불량이라 쓰고 나서 세척도 쉽고 너무 쉬우니까 아이들도 남편도 한 끼 해결 간단히 든든하게. 잠깐 타거나 긁힘 걱정 없도록 믿고 요리할 수 있는 듀퐁사의 테프론 이중 코팅 확인. 업그레이드 에그폰 플러스 5가지 컬러 출시 기념. 본체 보관 뚜껑 눌러주는 패커 세척용 스펀지 브러쉬 꼬치 5개 요리 레시피가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까지 기존가 59,800원에서 2만원 파격 할인 39,800원. 오렌지, 그린, 핑크, 블루, 화이트 5가지 색상 중 선택만 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첫째, 원통형 조리구를 둘러싼 나선형 열선이 재료의 겉과 속을 골고루 익혀주고 열이 빠져나가는 면적이 적어 전기 손실 없이 더 빠르게. 영양과 수분 손실도 적어 더 맛있게. 기름 범벅 노. 더 건강하고 담백하게. 둘째, 첨단 센서가 온도를 측정 딱 맞게 조리해서 자동으로 쑥. 지켜 서 있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주니까 너무 편리하고. 셋째, 소형 가전에서 보기 힘든 첨단 엘리베이팅 시스템으로 완성되면 바로 올려보내 타거나 눌러붙지도 않습니다. 세계적 기업 듀퐁사의 테프론 이중 코팅이라 더욱 안심. 아침에 출근하려면 항상 굶고 나갔었거든요. 에그펀이 있으니까 너무 빨리 되고 또 먹기도 편해서 몸이 좀 이렇게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바쁜 아침 간편한 식사 준비도 입맛 없던 아침이 맛있게. 아이들 건강한 영양 간식도 출출할 때 바로바로 담백한 야식까지 뚝딱. 위생적인 보관용 뚜껑에 코드가 분리되고 안전 덮개까지 있어 세척도 간편. 콤팩트 사이즈로 자리 차지하지 않고 식탁에 두고 매일매일 너무나 편리한 에그펀 플러스. 이제 주방의 필수품입니다. 에그폰 플러스 용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전기나 가스를 많이 쓰는 커다란 조리기구 대신 에그폰 플러스를 써보세요. 계란에 야채 섞어 넣기만 하면 계란말이가 뚝딱. 김을 말아 넣으면 김말이까지. 소시지를 꽂으면 먹음직한 소시지바. 맛살을 넣으면 맛살 에그롤. 베이컨만 넣으면 베이컨 에그롤. 계란 흰자를 분리해 브로콜리와 함께 건강 야채밥까지. 또띠아 페이퍼에 소스를 바르고 토핑과 치즈를 얹어 말아 넣기만 하면 맛있는 피자도 완성. 고기 갈아 양념에 넣으면 아빠도 좋아하는 미트볼. 생선살로 생선 어묵까지 집에서 간단히. 아이들 영양 간식 핫케이크도 바로바로 되고 빵에 과일 말아 구워주면 엄마표 샌드위치 롤까지. 다진 야채 해물 갈아 즉석 핫바도 쑥쑥. 할 수 있는 요리가 무궁무진. 하나 있으면 너무나 편리한 에그펀 플러스. 야채 갈아서 에그펀으로 만들어주니까 아주 잘 먹어요. 그리고 만들기도 편하고 재밌으니까 아이들 너무 좋아하네요. 첫째, 듀퐁사의 테프론 이중 코팅.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니 더욱 안전해야죠. 세계적 기업 듀퐁사의 테프론 이중 코팅으로 음식이 잘 달라붙지 않으며 벗겨지거나 긁힐 걱정 없이 한 번 사서 오래오래 사용하세요. 둘째,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물론 한화손해보험 3억 PL 보험까지. 셋째, 무상 AS와 환불 보장. 1년 무상 AS는 물론이고 품질 자신감으로 100% 환불 보장 약속. 바쁜 출근 시간에 아침을 거르는 직장인, 편식이 심한 아이들, 공부하는 학생들 영양 간식으로 빵과 함께 간편한 샌드위치로
예쁘고 맛있는 도시락 반찬으로 아침밥이 중요한 아이들에게 홀로 사시는 부모님도 싱글족도 간편하게 한 끼 해결. 잠깐! 듀퐁사의 테프론 코팅 처리한 정품 에그폰 플러스를 꼭 확인하세요. 알아서 익혀주고 알아서 올려주고 팬이 전혀 필요 없고 어지럽힐 것도 없어요. 지금 전화해서 즐겁게 요리하세요. 저절로 쏙쏙쏙!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영양 만점 계란 요리는 물론 소시지, 어묵, 즉석 핫바에 피자와 핫케이크까지 재료만 넣어주세요. 완성되면 저절로 쑥! 지켜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 설계된 원통형 조리구에 재료만 넣어주면 알아서 익혀주고 완성되면 저절로 올라오는 마술 같은 초간편 자동 조리기. 냉장고 남은 재료에 계란과 밥을 섞어 넣으면 따끈따끈 라이스바로 한 끼 식사가 뚝딱. 김치 다지고 계란 풀어 밥과 함께 넣어만 주면 칼칼한 김치 라이스바로 든든하고 출출할 때 가래떡 구이도 간단히. 간편한 식사 준비도 아이들 영양 간식도 너무너무 편하게. 사이즈가 작아 식탁에 두고 쓰기 편하고 코드가 불량이라 쓰고 나서 세척도 쉽고 너무 쉬우니까 아이들도 남편도 한 끼 해결 간단히 든든하게. 잠깐! 타거나 긁힘 걱정 없도록 믿고 요리할 수 있는 듀퐁사의 테프론 이중 코팅 확인. 업그레이드 에그폰 플러스 5가지 컬러 출시 기념. 본체 보관 뚜껑, 눌러주는 패커, 세척용 스펀지 브러쉬, 꼬치 5개, 요리 레시피가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까지 기존가 59,800원에서 2만원 파격 할인 39,800원. 오렌지, 그린, 핑크, 블루, 화이트 5가지 색상 중 선택만 하세요. 할 수 있는 요리가 무궁무진. 하나 있으면 너무나 편리한 에그폰 플러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